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아파트와 부동산 외적 변수인 뭐 금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박사 TV에서 뭐 분양권, 입주권,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상가, 뭐 주택, 뭐 여러 가지 종목별 투자 노하우를 다뤘는데 오늘은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좀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박사 TV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하고 금리하고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적 용어, 뭐 경영학적 용어로 이 금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금리가 올라가는 것, 요것들을 보면 기존에 그냥 금리가 떨어진다. 아, 은행 이자가 떨어지겠구나. 대출하면 금리가 낮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서 단순하게 판단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경제하고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전국의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금리가 0.5%에서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 최근 아마 앞으로 2, 3년 정도 미국이 그렇게 하듯이 2, 3년 정도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출을 했던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금리를 대체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지금 악화되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은행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 LTV 60%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금리가 저금리면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저금리, 초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은행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결국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환경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 돈이 많으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한 달에 이자가 15만원, 20만원도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억을 넣어놨을 경우 15만원, 20만원, 옛날 IMF 때는 30만원까지 나오고 이런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1억에 은행을 돈을 넣어놓으면 한 달에 5만원, 6만원도 채 안 나는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뭐 수익형 부동산인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한 달에 뭐 1000에 50만 원에 대한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 6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않고 자꾸 부동산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기가 또 지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1억을 넣어놓으면 한 달에 이자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올라가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한번 부동산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임대놨는데 임차인이 잘 살면 좋은데 매일 뭐 고쳐달라, 뭐 잘못됐다 전화 오고 또 뭐 이렇게 도배 또 뭐 보일러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냥 은행에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 은행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금리랑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의 관계도 또 복잡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 단순한 현상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 부동산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 즉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번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가 저금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승시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부동산 금리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부동산과 인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강대국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도 한 인구가 13억, 14억, 뭐 통계가 안 잡힌 건 1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가 많은 중국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인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인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지역은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권이 만들어지고 상권이 또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결국 그 동네는 아파트가 또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파트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무조건 인구가 그러면 줄어든다 해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앞으로 인구가 지금 340몇만에서 340만, 30만 자꾸 줄어드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의 집값은 그럼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인구는 지금 인구가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 1000만이었다가 지금은 900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더 강남이라는 곳과 이런 곳들은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과 인구의 관계는 반비례다, 정비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받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인구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가구 수가 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올해나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적인 인구가 5,200만 명에서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인구는. 그러나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는 이 가구수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2041년부터 가구수가 줄어드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구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부동산, 아파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 3명, 와이프 저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집이 6명 식구지만 한 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따로 집을 사신다고 또 한 가구로 다로 옮기신다고 하면 또 아파트 조그마한 게 필요하고 제 자식이 커가지고 또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또 신혼집이 필요하듯이 이런 인구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집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수 이렇게 이렇게 독립했을 때 이런 가구수들이 몇 명이 늘어나에 따라서 집이 필요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가구수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예전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3, 4인 가구의 중심이었다면 그래서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고 가격 지표의 선두자였다면 이제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로 생활할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이제는 5년, 10년 뒤에는 상당히 인기도 있고 분양가도 제일 높게 형성되고 가장 인기 있는 절대적인 아파트 지표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평수는 이제 20평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투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요 시점을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구수, 가구수, 그 다음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TV에서는 나무를 보는 시간이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에 부동산과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부동산과 인구수, 가구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제대로 박사TV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